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6년 3월 10일입니다. 직접 소리내어 읽어서 이해해보는 시간의 비중을 좀 많이 가져볼 것 같습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입니다. 군사작전 곧 종결, 트럼프, 성과 강조, 이란은 공격 확대 경고, 지지통신 외신부 3월 10일, 워싱턴 카이로 시사,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 남부 플로리다주에서 기자회견에 대이란 군사작전은 곧 종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열흘째 접어든 미 이스라엘 양군의 작전 정기화 우려가 확산되면서 유가가 급등하는 가운데 조기 종결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단지 이란 측은 공격 확대를 경고하고 있다. 우리는 모든 이란의 전력을 괴멸시켰다라고 성과를 과시, 당초는 작전 기간을 4, 5주로 전망해 새로운 장기화도 마다하지 않는 자세였지만 예정보다 큰 폭으로 앞당겨졌다라고 말했다. 사태가 수습될 때까지 원유와 관련된 제재를 일부 해제하겠다고 밝혀 안정적인 공급에 나설 것임을 내비쳤다. 이란의 보복 공격으로 전화가 중동 각지에 퍼져 세계 경제의 혼란은 확대. 트럼프 씨가 종결을 암시하는 것은 원유 가격이 고공행진하면 인플레이션이 재현해 11월의 미 중간선거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생각도 있다고 보여진다. 한편 이란 언론에 따르면 이 나라의 정예 군사조직인 혁명수비대는 9일 미사일 공격 빈도를 늘리고 사거리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란 최고안전보장위원회의 라리자니 사무국장은 X에서 미 이스라엘이 이 지역에서 불씨를 뿌리고 있는 상황 하에서 호르무즈 해협이 안전해지는 것은 없다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이란 전쟁 매우 빨리 끝날 것 작전 조기 종결 시사 워싱턴 김은중 특파원 조선일보 3월 10일 원유 공급 해치면 이란 더 강하게 타격 하메네이 차남 후계에 실망스럽다. 푸틴과 건설적 통화 우릴 돕고 싶어해. 지난달 28일 시작된 이른바 장대한 분노 작전과 관련해 미사일 드론 제조시설 파괴 등을 열거한 뒤 이 일이 끝나면 세계는 훨씬 더 안전해질 것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는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사후 최고 지도자로서 선출된 차남 모즈타바에 대해서는 큰 실수, 실망스럽다. 또 통행이 원활치 않아 국제 유가를 자극하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의 경우 장악을 생각하고 있다고도 했다. 우리는 그들의 미사일 기지와 발사대를 약 80% 제거했다며 지금은 발사가 미미한 수준.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앞에 뉴스에서도 나오지만은 이란이 공격을 강화하겠다. 이게 뭐가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미사일 전력은 확실히 제거됐고 드론도 격추됐다며 우리는 이란의 드론 생산 시설을 공격하고 있다고 했다. 트럼프는 이번 전쟁이 몇몇 사람을 제거하기 위한 단기간의 여정이 될 것, 전쟁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트럼프는 우리는 이미 여러 면에서 승리했지만 아직 충분히 이긴 것은 아니다라며 적이 완전히 그리고 결정적으로 패배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거는 그 플로리다에서 뭐 이렇게 어디 식당이라는데요. 우크라이나 베네수엘라 식당이라고 하는데 전쟁 중에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에 있는 것도 아니고 주로 플로리다에 많이 날아가서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플로리다 기자회견 전하는 매체에 따라 뉘앙스가 다른 것 같습니다. 작전은 조기 종료지만 전쟁은 안 끝났다는 뜻인지 두 가지 뉴스가 헷갈리게 만드네요.
이란 미사일 공격 위력 횟수 모두 확대, 1톤 미만 탄도 사용은 중단한다. 강혜원 위키리크스 한국 3월 10일. 미국 이스라엘에 맞서 중동과 인근 지역의 미국 시설 등을 공격해온 이란이 미사일 사거리를 더 늘리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이란 국영TV가 9일 보도했다. 연합뉴스와 외신 등에 따르면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의 마지드 무사비 항공우주군 사령관은 미사일 발사 위력과 빈도를 늘리고 사거리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사비 사령관은 지금부터 1톤 미만의 탄두를 장착한 미사일은 발사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란은 지난달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을 받고 걸프 등 중동 지역의 미군 기지와 미국 외교관 공관 등을 겨냥해 보복 공격을 이어왔다. 특히 최근에는 코카소스에 위치한 아르제바이잔을 드론으로 공격하고 동지중해의 키프로스에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확전을 유도하는 모습이었다. 트럼프가 9일 플로리다 기자회견에서 이란 미사일 기지와 발사대를 80% 제거했다는 것과는 달리 이란 혁명수비대는 같은 날 미사일 공격을 확대하겠다고 발표. 이것이 전쟁에서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사례인가? 서로 전과를 얘기하는 게 부풀려서 얘기한다는 게 많다고 그러죠. 사상자는 작다고 얘기하는 게 일반적인 통례고, 이거는 이란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훈련된 사진이라고 합니다. 중동 뒤흔든 작은 괴물, 현대전 승패 좌우하는 가성비 드론들. 이윤정 조선비주 3월 10일. 이란 샤헤드 136 중동 무차별 타격. 미국 심각한 위협, 예상보다 큰 문제. 한국도 개발 박차, 드론 전쟁 시대. 자폭 드론을 수천 대씩 날려 주요 시설을 공격하는 이란의 전략에 미국, 이스라엘과 중동 국가들이 예상보다 크게 피해 고가의 정밀 무게 체제를 대량으로 갖춰야 전쟁의 승자가 될 수 있다는 기존 공식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 2020년 초 이란에서 개발된 것으로 알려진 샤헤드 136은 2021년 처음 대중의 모습이 공개됐다. 너비 2.5m, 길이 3.5m의 200km짜리 세모 모양 비행체다. 최대 2,500km를 비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에 미국은 샤헤드 136을 탐지하는 드론, 즉 드론을 막는 드론까지 개발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메롭스라고 불리는 이 대드론 시스템은 픽업 트럭에서 발사할 수 있을 만큼 크기가 작고 전파와 레이더, 목표물의 열 신호 등을 이용해 접근하는 드론을 탐색한다. 왼쪽은 이란의 샤헤드 136이고 오른쪽은 미국의 루카스라고 복제 드론이라고 새로운 거 개발하기보다는 이란의 그 샤헤드를 살짝 그 복제한 거라고 하는데 크기는 약간 다르라고 그러네요. 비행거리가 여기는 2,500km인데 샤헤드가 요거는 800km, 이렇게 미국 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한국도 이동 표적 타격하는 드론 개발, 드론 전쟁 새시대 진입이라는 내용까지 보도를 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을 포획하려면 대규모 미국 지상군이 필요. 전쟁은 곧 끝낸다. 뭐 이렇게 되는데 고농축 우라늄을 완전히 재개하려면 미국의 지상군이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네요. 한 4명의 기자가 CNN에서 3월 10일 트럼프 행정부가 논의해온 목표인 지하 깊은 저장시설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이란의 남은 고농축 우라늄 비축량을 회수하려면 작은 특수작전 발자국을 넘어 상당수의 미국 지상군이 필요합니다. 군사계획에 정통한 전현직 관리 7명이 CNN에 말했습니다. 지난 6월 이란의 핵시설 3곳을 타격한 미국의 폭격작전은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모든 고농축 우라늄 비축량을 파괴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중 많은 부분이 이란의 이스파한 핵시설에 있는 것으로
된다고 3명의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이스파한의 우라늄은 지난해 미군의 공습 이후 몇 달 동안 시설의 지상 구조물 잔해를 채우고 우라늄이 숨겨져 있던 지하 터널에 접근하기 위해 작업해온 이란인들이 접근할 수 있다고 두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관련된 물류 및 위험은 매우 클 것입니다. 미국의 공습만으로는 이스파한 터널을 뚫을 수 없습니다. 주된 이유는 이 시설이 이란의 다른 핵시설들처럼 환기구 계급부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식통 중 한 명은 미국 정부의 여러 요소에도 방사선 물질을 처리할 수 있는 랜더 세이프 유닛으로 지정된 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JSOC는 또한 지하에 있는 자재를 안전하게 대여하거나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비상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임무는 아마도 1단계 특수작전부대, 해당 팀에 소속된 특수폭발물 처리 인력, 면접과 필요한 인원에 따라 75 레인저 연대 또는 82 공수사단이 될 수 있는 외부 보안, 여과 및 침투 자산이 필요할 것입니다. MC-130J 항공기나 MH-47 시누크 헬리콥터와 같은 항공기와 임무 내내 지속적인 공중 엄폐물이 필요하다. CNN이 검토한 비행 데이터와 위성 이미지에 따르면 미국이 옵션을 계속 열어둘 수 있다는 신호로 최소 6대의 MC-130J가 현재 영국 RAF 밀덴홀에서 비행 중이며 요청이 있을 경우 이란에 더 가깝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확인된 6대의 항공기 중 3대는 최근 몇 주 동안 유럽 전역에서 비행한 후 새로 RAF 밀덴홀에 도착했습니다. 다른 3곳은 몇 달 동안 RAF 밀덴홀에서 근무해 왔습니다. 한편 이란 정권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공습에도 불구하고 회복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알리 하메네이 전 최고 지도자의 둘째 아들인 무주타바 하메네이가 이란의 새로운 아야톨라로 임명되었는데, 이는 이란 지도부가 미국의 압력에 굴복할 의사가 없음을 나타내는 신호입니다. 여러 소식통에 따르면 정권의 완전한 붕괴 없이는 이란의 농축 우라늄 비축량을 제거하기 위해 단순한 군사력보다는 어느 정도의 외교적 개입이 필요할 것이라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공격에 고를 속이는 이유, 사토 따로 제이캐스트 뉴스입니다. 나카바야시 미에코 와세대 교수는 이란 공격을 계속하는 미 트럼프 대통령의 출구 전략이 보이지 않지만 데드라인을 4월 가득이라고 해설했습니다. 패배 딱지 붙을까 두려워. 이란 공격에 관해 트럼프 대통령은 무조건 항복 이외에는 있을 수 없다 라고 하거나, 미 CNN의 취재에 대해 미국이나 이스라엘의 우호적인 나라가 된다면 후계자는 종교 지도자여도 상관없다라고 대답하거나 하는 등 발언이 즉흥적이다. 명확한 꼴을 보여주지 않음으로써 타협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미 국민은 아프간 이라크 전쟁 희생을 잊지 않고 있다. 가을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에게 골 데드라인은 언제인가? 4월 말까지 달면 중간선거까지 아직 시간이 있다라고 본다. 미국 국민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20여 년간 지속된 전쟁에서 미국군의 희생을 잘 기억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선거에서 약속했다. 그것과 다르면 중간선거에 도움이 안 된다. 나카파야시 씨는 미국 국내의 정세도 언급하면서 한시라도 빠른 전쟁 종결이야말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있어서 국내 여론의 지지를 얻는 방법이라고 해설했다. 미로 정상 전화통화, 이란 전세 등 협의, 러시아 대통령 보좌관. 3월 10일 로이터입니다. 러시아군의 정과가 우크라이나 협상가들에게 평화 합의를 위한 움직임을 촉구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이 걸프국 지도자, 이란 대통령, 기타 국가 지도자들과의 접촉을 포함해 이란 분쟁의 신속한 정치적, 외교적 종결을 목표로 하는 몇 가지 생각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우샤코프는 매우 실질적이고 의심할 여지 없이 유익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샤코프는 또 정정과 장기적 해결을 통한 우크라이나 분쟁의 신속한 종결이 미국의 이익이 될 것이라고 트럼프는 믿고 있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 러시아군의 진군이 상당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며 이는 지적된 대로 우크라이나 정권이 최종적으로 분쟁 해결을 위한 협상의 길을 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두 정상은 우크라이나 사태 외에 세계 원유 시장 동향과 관련해 베네수엘라 사태에 대해서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크렘린에 따르면 이날 전화통화는 트럼프 당선인의 발언에 따른 것으로 두 정상은 약 1시간 동안 건설적이고 실무적이며 솔직한 협의를 했다. 복잡해서 모르겠네요. 중동 정세, 트럼프 대통령은 목적 달성으로 이란의 무조건 항복으로 간주, 비대칭 정쟁 속에서 이란에 지지 않는 싸움법이란, 니케이 평균 주가 급락의 배경에 시장에 의한 장기화 우려인가. 긴 제목으로 MBS 뉴스에서 3월 10일입니다. 수렁화 우려 이란 공격 군사작전은 어디로 가는가. 3월 9일 잠깐 3월 9일 니케이 평균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유가 급등에 따른 것으로 우리의 생활에도 직결되는 이 움직임의 배경에 있는 것은 연일의 미국, 이스라엘에 의한 이란의 군사작전입니다. 니케이 평균 급락, 유가 급등. 3월 9일 니케이 평균 주가는 한때 4,000엔 이상의 하락을 보여 종가는 2,890엔 하락한 52,728엔이 되었습니다. 한편 WTI 원유 선물 가격은 3월 9일 한때 1배럴 118달러를 돌파. 2022년 6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개시 4개월 후 이후 최고치입니다. 시장, 군사작전 장기화 판단 왜? 마켓은 왜 이란 정세는 장기화한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일까? 이란의 지지 않는 싸움 방식과는 장기화될 것으로 보이는 또 하나의 이유는 비대칭 전쟁, 양측의 싸움 방식이 전혀 다른 대칭적이지 않은 전쟁인 것이 장기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란은 사이버 공격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물가 급등 등 세계 경제를 방패로 삼고 있습니다. 무조건 항복은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 그 목적은 다음과 같은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체제 전복, 핵개발 무력화, 탄도미사일 제조 능력 파괴 등을 달성하면 무조건 항복으로 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고위 관료들의 문제. 조직 상급자에게 정성적인 직무평가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조직에서의 생존 여부가 결정되는 사람들에게 핵심적인 판단을 맡길 수 없다. 일반적으로 조직에서 직원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비상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다. 9.11 테러 시 테러범들이 대부분 사우디 시민권자였다. 석유 공급과 관련된 세계적인 협력 관계가 깨지는 것이 두려워 대신에 미국은 이라크를 공격하기로 결정했다. 한심하게도 미국 정치인들과 고위 관료들이 테러의 원인을 방치하는 사이에 테러 집단의 영향력은 점점 커졌다. 차라리 테러리스트와의 전쟁에 들인 비용과 노력을 와비의 교리와 사라피즘이 확대되는 것을 막는 데 사용했더라면 실질적으로 테러를 방지하는 데 훨씬 효과적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누군가에게 평가받아야 하는 관료들에게 이런 판단을 기대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누군가에게 평가받아야 하는 사람들과 실패에 대한 손실을 온전하게 떠안아야 할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판단 내리는지를 기회가 된다면 서로 비교해 보라. 여러분들은 이들이 서로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스킨 인 더 게임 중에서 제가 발췌했습니다. 만약 현재의 미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이 실패한다면 그 손실을 온전하게 떠안아야 할 사람이 트럼프라면
그는 어떻게 행동할까? 네타냐후의 입장은 다를 수 있다. 산유국이 된 이스라엘을 이길 위해서 이스라엘은 끝까지 이란을 공격할 것 같습니다. 미국은 중간선거 때문에 승리했다고 선언하고 빠지더라도 이스라엘은 혼자라도 싸울 것 같은 기분이 들어가네요. 선동당한 다수는 기본적으로 어리석은 무리다. 오늘날 대기업들은 기혼 상태인 직원들을 선호한다. 과거에 내부 고발자들이 어떤 직관을 겪었는지 잘 알려져 있다. 반대로 회사의 부정에 입을 다물고 있다는 것은 회사와 공범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저는 위에에 해당하고 장기 근속자에 해당하고 또 입을 다물고 있는데 조직이 그렇게 부정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거대한 권력에 저항할 때 독신의 상태가 유리하다. 경제적 자유는 윤리적 선택의 딜레마에 처하지 않도록 하는 또 하나의 토대다. 하지만 경제적 자유를 이뤄내는 일은 무척 어려운 일이다. 월급쟁이야말로 경제적 자유가 쉽지가 않죠. 요즘 자신의 양심을 따르는 것이 무척이나 어려운 시대다. 비트켄슈타인의 자, 탁자를 자로 재는 행위, 그게 탁자의 길이를 재는 행위일까? 아니면 자의 길이를 재는 행위일까? 이것은 누군가에 대한 비난의 정도를 벗어나면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비난하는 사람이 욕을 먹는다는 뜻을 비트켄슈타인은 어렵게 이렇게 비유를 해서 얘기를 했던 다른 책에서도 이런 내용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선동당한 다수의 공격은 그리 효과적으로 진행되지 않는다. 선동당한 다수는 기본적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리라고 봐도 된다. 게다가 타인에 대한 증오를 발산하는 것을 주된 업으로 삼는 사람들은 다른 모든 일에 무능하기 마련이다. 윤리의식이 매우 낮고 사회의 다른 분야에서 거부당한 사람들이 모여들게 마련이다. 아주 속 시원한 얘기네요. 예를 들면 태극기 부대 애들 같은 거를 아주 그냥 비유를 하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스킨 인 더 게임 중에서 발췌했는데 선동당한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대목이다. 이거는 태극기 부대만이 아니고 극좌 애들한테도 하고 싶은 얘기이기도 합니다. 중국 문자박물관 한글 중국 소수 민족 문자 김소연 한국경제 중국 안양시에 위치한 중국 문자박물관의 한글에 대한 정시가 엉터리로 되어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 홍보 전문가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10일 무엇보다 우리 한글이 중국의 여러 소수민족 문자 중 하나인 양 전시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은 조선족이 한복을 입고 김치를 먹는다고 하여 한복과 김치를 중국의 전통문화라고 억지 주장을 펼쳐왔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중국어와 영어로 작성된 안내문에는 우리나라의 조선족은 한반도 주민들과 동일한 언어 및 문자를 사용하고 있다며 한글을 중국의 소수 민족이 사용하는 문자라고 못 받고 안내를 시작했다. 한반도 사람들이 이주해 조선족이 됐다는 역사적 흐름을 무시하고 한글과 문화를 공동문화유산이라고 칭한 것. 조선문 이렇게 해가지고 중화흡수식은 이제 끝났다. 우리가 원조야 하는 것은 망해가는 집이 하나 하는 소리다. 중화 해체만이 답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일본은 챙긴 러시아 북극가스, 한국은 미국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COR 에너지 인사이트 권여대 대표가 언더스탠딩이라는 유튜브에서 소개한 얘기인데 AI가 이거를 요약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읽어보면서 우리가 이해를 해보도록 하죠. 러시아는 서부 시베리아 가스전 고갈 이후 북극 연안의 야말 기단 반도에서 대규모 가스 개발을 추진했고
이 과정에서 북극 항로는 컨테이너 항로보다 LNG 수송 통로로 먼저 현실화되었습니다. 유럽은 가스 가격 체계를 유가 연동 장기 계약에서 시장 경쟁 방식으로 바꾸며 러시아와의 갈등을 키웠고, 우크라이나 경유 리스크를 피하려는 독일 주도로 노스트리트미 등장하며 유럽 내 가격 우선권 문제도 함께 커졌습니다. 러시아는 유럽 의존을 줄이기 위해 2011년 피벗2 아시아를 내세웠지만 중국과의 배관 협상은 가격, 물량, 원가 검증 문제로 장기 교착을 겪었고, 북한, 한국, 일본을 잇는 경로 구상도 현실적으로 막혔습니다. 대신 러시아는 야만에서 LNG를 만들어 선박으로 보내는 방식에 힘을 실었고, 2014년 제재로 자금줄이 막히자 중국 금융과 시공연령이 대거 투입되며 사업이 굴러갔습니다. 야말 LNG는 생산 능력을 늘려 운영 중인데, 노후 전쟁 이후 파이프라인 가스는 줄었어도 LNG는 오히려 유럽으로 많이 흘러가며 높은 가격에 팔리는 구조가 형성됐습니다. 기단반도 아틱2는 동토층 해빙 문제를 피하려고 FLNG처럼 공장을 물에 띄우는 방식으로 확장됐고, 제재로 한국조선 참여가 멈춘 뒤에도 러시아는 자체 제작과 쉐빙 인프라 확대로 연중 항로를 만들려는 전략을 밀고 있습니다. 북극 LNG는 추운 기후로 액화 설비 효율이 높고 세제 조건까지 겹치면 원가 경쟁력이 커질 수 있어 에너지 안보 관점에서 공급선 다변화와 바이오 파워 전략이 중요하다는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AI도 참 어렵게 요약을 해줬군요. 뭔 얘기는 전에도 그 야말반도에 중국 자본도 들어가고 프랑스 자본도 들어가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여름 북극 항로는 오늘 쉐빙선은 현재의 하나오션 구 대우조선 해양이 첫 만든 배가 운항을 했던 뉴스도 박근혜 언니가 대통령 할 때 그런 일이 이루어졌었죠. 어쨌든 미국은 러시아 거 사면은 곤란혀. 셰일가스 우리 거 사줘야지, 이런 입장일 거고요. 그런데 이제 미국 눈치 안 보고 일본은 자기네들 거 챙겼다. 사할린 지역에서도 그게 나온다고 그러죠. 사할린이 맞을 거예요. 내국인 전용 카지노 강원랜드 영업이익 17.8% 감소. 강원랜드 내국인이 들어갈 수 있는 카지노죠. 매출이 1조 4,753억 원, 3.5% 줄었는데 영업비용이 8.8%나 높게 증가해서 영업이익이 2,354억 원, 17.8% 줄어들었습니다. 강원랜드의 특징, 석탄산업 전환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설립된 강원랜드는 석탄산업의 사용화로 낙후된 석탄산업 전환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과 석탄산업 전환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 도모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내 18개의 카지노 중 유일하게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를 운영 중입니다. 최대 주주는 한국광해광업공단이지요. 자, 꼭 석탄 산업 지었던 정성군 저도 놀러 가봤습니다만은 그 경제를 균형시키게 발전과 주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꼭 카지노를 해야만 했니? 라고 묻고 싶습니다. 김대중 대통령한테. DJ 때 이거를 한 거죠. 꼭 카지노여만 했었느냐? 글쎄요. 강원도면은 이제 석탄 산업이 없어지면은 관광 이런 게 우선 먼저 생각이 드는데, 어쩐지 그래도 고개를 갸웃하게 되는데, 저간
어쨌든 고개를 갸웃하게 됩니다만은 인천에도 카지노, 외국인들 들어가는 카지노가 있죠. 시내에도 카지노들이 있고, 그거 사실상 의무로 한국인들도 들어가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안 가봐서 소문에 의하면은 잘하면 출입할 수 있다. 뭔 방법으로. 그런 얘기도 있기는 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굿아이.